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집에서 식사하는 집밥 쪽이 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산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주요 식품 유통업체들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에게 국산 농산물이 딱 맞는 선택지인 겁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최근 소비자 9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다는 사람은 전체의 33.6%에 달했습니다.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자보다 7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온라인 특판 형태 농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해 감자 2천여 톤, 아스파라거스 20톤, 토마토 40톤을 모두 판매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번 매진되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농산물들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식품기업 웅진식품과 도내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웅진식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 200톤과 꿀 80톤 등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해 제품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 꿀, 대추와 같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매 유통업체인 GS 리테일과 1,500억 원 규모의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약정을 맺었습니다. GS 리테일은 앞으로 전남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전국 GS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전남 특산물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도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 11번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북 지역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11번가는 전남 지역 쌀을 비롯해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과 제철 상품을 모아 하반기 중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농특산물의 인터넷 쇼핑몰인 거시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도내 농특산물의 11번가의 우선 입점을 추진하게 됩니다. 매출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국산 농산물 열풍.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소비와 판로 확대의 기회로 연결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 친환경 농업은 확산하는 추세에 있지만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사용하는 유기농업 자재 개발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자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친환경 농업은 확산하는 추세지만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유기농업 자재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해충 피해를 막아줄 방제약입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이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되고 있지만 약효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다수는 방제 효과가 낮아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지난 5월부터 친환경 감귤 재배 농가를 위한 유기농자재 효과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볼록 총체벌레 등 감귤 해충을 막는 데 효과적인 우수 유기농자재 선발에 나선 겁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병해충 방제용으로 상당히 많은 게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쓰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전혀 방제 효과가 없는데 회사들이 그런 거를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효과가 괜찮은 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현재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된 유기농자재는 총 578종이지만 방제 효과가 60% 이상이어야 가능한 품질 인증 제품은 전체의 약 14%인 79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효과가 높은 특정 제품을 반복 사용하다 약재 저항성이 생겨 방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라도 여러 제품을 섞어서 쓰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구해 방제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지만 방제 효과가 낮고 제조 과정이 어려운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해외에서 천연 농약으로 사용되는 식물 자원은 900여 종에 달하지만 국내에서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원료식물은 50여 종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방제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생물 농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물질을 알려주는 기존의 목록 공시제로는 고품질 방제약 개발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제품 차원에서 보면 농약관리법에 있는 생물 농약이 중요해요. 이것도 유기농에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테스트를 강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지요. 국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유기농업자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2013년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통해 우유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원유 생산비의 증감률을 고려해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가 우유값을 얼마나 올릴지 협상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은 5월부터 시작됐지만 입장차가 첨예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유값을 정할 때 원유 가격 연동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란 우유 생산비 증감률을 고려해 우유회사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일 경우 당해년도 원유 가격을 조정하고 미만일 땐 2년마다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년 협상을 통해 가격이 인상된 이후 2019년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원유 생산비가 2017년과 비교해 1.1% 상승해 협상이 유보됐고 올해는 2년마다 원유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 간 입장차가 커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가공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우유 소비가 줄어든 점을 들며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올 3월에만 약 150억 원의 우유 판매 기회를 잃었고 현재도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만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원유 가격 연동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닌 과거 생산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원유 생산비는 리터당 791원으로 2017년에 비해 3.1% 증가했으니 제도 취지에 맞게 우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에선 원유 가격 연동제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의 협상 속에서 가격 변동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낙농업계는 원유 가격 연동제는 가격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닌 생산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생산비가 감소하면 가격도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2016년엔 생산비 감소분이 반영돼 원유 가격이 리터당 18원이나 인하됐습니다. 이처럼 원유 가격 협상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가격 협상은 7월 21일까지로 연기됐고 7월 7일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전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올 상반기 4% 이상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신남방 국가로의 수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36억 78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3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가공식품 수출액은 29억 6,064만 달러로 5.1%나 뛰었고 신선농산물은 1.2% 소폭 증가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다소 줄었지만 김치 수출 호조가 완충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채소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버섯류는 3.6% 줄었고 그중에서도 파프리카와 딸기 수출액이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각각 12.3%,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국내 가격이 좋아서 수출보다 내수에 좀 더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치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액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김치의 수요가 늘면서 수출액이 44.3% 증가해 7,500만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소비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가공식품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라면과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각각 37.4%, 20.8%나 올랐고 한식 마케팅으로 수요가 늘어난 소스류 수출액도 20.9%나 상승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신남방 국가에서 수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라면, 김치, 유자차 등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6월 수출액이 36%나 증가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추월했습니다. 신남방 국가의 경우 면류와 낙농품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7억 3,08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과실류 수출 증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공략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촉을 추진해 5월 말 기준 과실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8%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온라인몰에서도 국산 포도, 배, 사과 등 과일을 판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가오는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별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사료 및 민간사료업계와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료 원료의 수급 불안 등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건데요. 농식품부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매월 사료업계들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농협 및 민간사료업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료산업발전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사료 원료의 수급 불안 우려를 계기로 개최됐습니다.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비용 절감 등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농협 사료와 민간 사료업계가 서로 협력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해 농협 사료와 민간 사료업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료업계는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협력을 위해 현재 전량 공동구매하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와 같이 주정밥과 같은 부원료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료업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국제 사료곡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과 같은 해외 사료 곡물 공급 기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사료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협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경쟁 업체들끼리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데에서 상생 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 사료산업이 발전하고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임산부 18,230명에게 1년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는 6일부터 희망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24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해 추가로 24만 원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임산부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희망 임산부는 서울농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 홍천군은 동면 일원의 한 농장에서 체중이 1.3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 한우가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우 평균 생체중인 748kg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중량입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 사업과 농가의 의지로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 한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남원주 농협이 농가의 일손 부담 경감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무상 공동 방제를 펼쳐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주 농협은 앞서 지역 내 논밭 2만 8천 평을 대상으로 병충해 드론 공동 방제를 실시했으며 최근엔 흥업면 일원에서 벼논 3천 평을 대상으로 드론 방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병헌 남원주 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농가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카드가 농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협동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하수 검사 할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수 및 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로 농협축산연구원을 통해 수질 검사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로 검사비를 결제 시 20%의 청구 할인이 적용됩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산비 절감은 물론 코로나19로 근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MBS 뉴스24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새롭게 준비한 금융재테크 코너를 통해 최신 금융 관련 소식과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요즘 금융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부장 펀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알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금융상품. 관심은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투자 전문가가 운용해서 믿음이 가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펀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로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우리나라 소부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바뀐 경제 트렌드, 바로 지역화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고 자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인 방역과 빠른 경제활동 재개로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소부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서 소부장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해 소부장 펀드 상품을 출시해 대통령을 비롯 사회 인사들의 가입으로 화제를 모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담당 전문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소부장 펀드가 다시 뜨고 있는데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교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대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내재화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대기업의 필요성 때문에 최근에 소재부품 장비 업종의 투자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운용하고 계신 소부장 펀드는 현재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소부장 펀드는 새로운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G 장비나 의료기기 등에 신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부장 펀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된 다음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소재부품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산화를 시킬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IT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부장 펀드 투자 시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라면
주식과 우량 채권이 더불어진 채권화평 펀드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펀드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 펀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화하는 세계 경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한 투자를 계획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로 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농산물 시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락동 365가 방송됩니다. 앞으로 가락동 365는 뉴스가 끝난 후 곧이어 10대 중점 품목 등을 중심으로 시세 분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